자, 한동훈, 이재명 본인 수사 중에 몇 명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보라.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비판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재명이 지금 깜빵하게 생겼는데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 그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이가 변호사 시절에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죠. 한 장관은 민영배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보이콧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맹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다 빠진다는 거는 의원 정족수가 모자르니까 이게 표결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방탄 중에 가장 저질 방탄이죠, 이게.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본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빨리 재판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 장관께서 힘 좀 써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유머를 좋아하는데 유머의 세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농담은 농담이 아니다. 그냥 나쁜 짓이다. 이게 공통적인 룰이다. 그렇죠. 맞아서 아픈 사람한테 야, 뭐 아프냐? 그거 마사지야. 너 때린 거 아니야. 이거 또 다른 피해죠. 또 다른 가해란 말이에요. 김 의원은 정치판에서 거짓말을 치다 망신당하고 예능판까지 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자, 하여튼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 입원제. 발음이 좀 어렵다. 사법 입원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다. 한 장관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 가두겠다는 게 아니고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대신 결정해 주되 사법 시스템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치료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재명과 관련된 사망 사건을 한번 좀 볼까요? 극단적인 선택 사건. 자, 수사 중에 사망한 이재명 측근 5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 사람은 2021년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4회. 2021년 성남시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혐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제보자예요. 2022년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병사. 이 사람도 이상하게 변호사거든요. 근데 건강했대요. 그 전날 뭐 지인들과 만나서 뭐 낙지도 먹고 그랬다는데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아무개 씨, 지인 김아무개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1회 받고 난 다음에 2022년도 7월 26일 수원 영통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 야, 이거 뭐. 하여튼 이재명 관련 주변 사람들 많이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영수 씨,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로 검찰 영상 녹화 조사 1회. 이게 본격적인 조사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1회. 뭐 어떤 사람은 조사도 안 받고 말이죠. 대부분 1회.
이렇게 조사받다가 지금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 8일 성남 수정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 이 정도 되면요, 이게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닌가.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수상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넘길 일이 전혀 아니죠. 한동훈 장관이 뭐 오늘 지적은 잘했지만 이거는 검찰이 나서서 제대로 좀 진상규명이 돼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또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화영이야. 이화영에 대한 신변보호가 철저히 필요하다. 예. 이화영이 가장 위험해요 지금. 제목을 그냥 이화영이 위험하다 이렇게 달아야 되겠어. 어쨌건 말이죠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만큼 수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가지 범죄 혐의 충분한 조사 후에 응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말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재명의 구속이 다가와지고 있는데 하여간 사회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겠습니다. 김명수를 깜빵에 놓는 전초 작업이 시작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김인겸은 사실상 김명수의 오른팔이에요. 이 오른팔이기 때문에 김인겸을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대법원 압수수색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6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 최근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차 불응하자 검찰은 김 부장판사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참고인에서 피의자, 죄가 있다는 거죠. 검찰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이러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어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김명수는 이를 부인하면서 거짓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났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즉 김명수 소환한다 이건데 죄가 커요. 직권남용, 박근혜 대통령 깜빵 간 겁니다. 이거 직권남용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는요 진짜 위중한 거야. 특히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일반인이 위조해갖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다. 이것도 심각하게 보고 깜빵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대법원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20년형입니다. 20년형. 김명수 20년형.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 압수수색하고 대법원 압수수색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김명수는 또 지금 대장동 권순일과도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해야 돼요. 지금 법원의 판결들이 완전히 좌로 흐르고 정치적으로 흐르고 해갖고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 그 중심에 김명수가 있는 거야. 어? 사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고 국회에서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런데 대법원에만 가면 완전히 그냥 좌파 판사들이 완전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대되는 판결들을 마구잡이로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번에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아주 악질적이에요, 악질적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국, 뭐 민주당 재판 질질질질질질질 끌어서 임기 끝날 때까지 다 채워놓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1년도 안 돼갖고 재판 끝내서 구청장직을 그냥 박탈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좌파는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조국은 2심도 안 끝났어. 그리고 조국은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조국은 또 깜빵에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조국은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깜빵에 안 넣었어. 그리고 2심 재판 받고 있어. 야,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 우파 인사들 죄다 강력하게 처벌해갖고 전과자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재판들도 이렇게 빨리 끝내가지고 그냥 다 전과자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다 그대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 안 끝난 사람도 많아요. 무슨 재판을 2, 3년씩 해 1심을 뭐 공판이 뭐 100 몇 회까지 열리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국가 세금 낭비 아닙니까? 결국은 좌파 봐주기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김명수가.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김명수의 악행은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런 정치적 재판도 재판이지만 기업 재판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업 재판. 기업인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돈 있는 사람끼리 부닥쳤을 때 억울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마어마한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루머들이 지금 서초동에 아주 그냥 횡행해요. 횡행해.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변호사들도. 제일 썩은 집단이 판사들이다. 뭐 대법원 대법관 한 번 하면은 수백억씩 번다. 뭐 이런 얘기들. 루머지만 막 이런 얘기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 대법원장 다 싹 조사해 봐야 돼요. 사돈의 8촌까지 재산 변동에 대해서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영수 보세요. 박영수 50억 클럽 가입했죠. 200억 약정 받았죠. 뭐 한 회사에서만 그랬어. 다른 거 다 더하면은 수천억 될 수도 있어요. 수천억. 이게 다 지금 김명수하고 이 대법원들이 짜고 있다는 거. 이런 루머들이 저는 사실이라고 말씀 안 드려요. 루머예요, 루머. 제가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리고 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야, 니네들 돈 버는 거 다 아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대신 우리 재판 잘 봐줘야 돼. 민주당 재판, 좌파 재판은 잘 봐줘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김명수는 가장 악질, 최고의 악질이다. 저는 문재인, 이재명보다 김명수는 무조건 깜빵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이에요. 김명수가 들어가면 자동빵으로 이재명 갑니다. 대장동 관련, 권순일 관련, 그리고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더불어서 문재인까지 고구마 줄기 얽히듯이 쭉 얽혀서 끌어올려집니다, 여러분들. 김명수부터 넣어야 된다. 권순일도 넣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류진님은 판사 AI로 교체해야 된다.
이거 인공지능으로 교체해도 돼요. 아니 판결이 개판이에요. 개판. 진짜 날탱이로 먹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성원도 부탁드리고 관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과 관심이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신튜브도 살리고요. 요즘 조금 조회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신의 한 수도 지금 우동균 기자, 이병준 기자가 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뭐 토크가 잘 맞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예, 신의 한 수도 그렇고 신튜브도 그렇고 지금 신의 한 수, 신튜브 두 개 합치면 조회수가 괜찮아요. 신튜브도 하루에 3개, 2개 하는데 거의 10만 나오고 신의 한 수도 대체적으로 이제 10만 대를 향해서 예전에 뭐 20만, 30만 됐는데 지금 절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취재도 열심히 하고 또 방송 내용도 충실히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원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기자들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 기자들을 뽑아도 말이죠. 남자 기자들은 그래도 제대로 안착을 하면 좀 가는데 여자 기자는 아무래도 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조금씩 불협화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뽑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 뽑는 게 이렇게 어려워. 아우, 직원 한 명 뽑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도 신의 한 수는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인재들 뽑아서 인재들을 성장시키는 방송이니까 계속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규모를 유지하려고 해요. 규모를. 예. 어느 일정 부분에 규모는 유지를 해야 돼요. 예. 하여튼 월급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원희룡 장관이 아주 잘하네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송 현장 그 지하차도에서 사망사고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송 현장 3번이나 찾았다. 3번이나.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장관님이 새벽에 오송 사고 현장을 찾은 걸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진은 원 장관이 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홀로 찾은 데 대해 뒤늦게 파악을 했다면서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진한테도 안 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기자 새끼들은 왜 그 자리에 없었지? 뭐 유명한 사람들 좀 간다. 뭐 사진 찍을 거리 있다 가지. 실제로 정말 자기들이 취재하려면 사고 현장에 급파해서 계속 취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자 정신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은 썩었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특종이잖아. 원희룡 장관이 새벽에 몰래 왔다니까. 그러면 단독 보도할 수 있었잖아요. 인터뷰도 길게 하고. 그러고 낮에 원장관 간다는 보도자료 보고 몰려가고 길 막고 인터뷰하고 새끼들. 하여튼 쓰레기 새끼들이에요.